양자 컴퓨터나 드론 등 이 지난주에 이어 연속성 있게 상승이 나오는 섹터부터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처럼 새로운 재료가 더해진 섹터까지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어떤 요소를 주력해서 봐야 하는지 시황 분석부터 종목 얘기까지 마켓 1타 강사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입니다. 네. 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살짝 아쉬운 흐름을 보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 다양한 섹터가 움직이고 반응하는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맞게 봤을까요? 네, 맞게 보셔가지고요. 딱히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요? 네. 네. 뭐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5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음봉을 맞고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주말에 가결되고 나서 약간 좀 세론에 대한 뭔가 주의에 대해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적절하게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음봉이 저는 뭐 이게 다시 한번 또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며칠 정도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한번 아직 저항대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2,500도 아직 제대로 돌파 못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00 돌파 이번 주 내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는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었는데 오늘은 좀 주춤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뭐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네. 제약바이오도 뭐 끊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FMC가 있다 보니까 새벽 4시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이제 기자회견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좀 투자 주의 관련된 뭔가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드는데 워낙 지금 뭐 지수 연동해서 제약바이오도 결국 코스닥과 연동돼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달리고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요. 저는 좀 이제 제약바이오 2탄으로 한번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좀 반사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네. 미국에서 좀 어떤 소식들이 좀 들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관련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하면 뭐 CDMO 쪽 얘기도 뭐, 있을 그쵸. 거고 뭐 비만 치료제는 뭐 계속해서 핫했고 네. 그 외에 뭐 신약 모멘텀 많은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력해서 보고 있는 쪽은 뭐예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죠. 가장 센 섹터 뭐였을까요? CDMO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좀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와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쭉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새로운 연구라고 나와 있고 헤드라인이 오젬픽과 시력 상실의 연관성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 오젬픽이 이제 결국은 이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GLP-1 계열의 이제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오젬픽이 결국 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고비에 쓰이는 물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관련돼서 이제 희귀한 안구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난 7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 나왔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연구소 나오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좀 견지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재미난 이제 그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젬픽 좌측에는 이제 오젬픽에 대한 부작용 효과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젬픽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 맞았을 때 부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묻힌 기사였는데 올해 4월, 5월 달에 구글 검색량 상위 1위 랭킹을 찍었던 검색량이 바로 오젬픽 페이스라는 단위였어요. 오젬픽을 맞고 나서 어떻게 얼굴이 변화했느냐 요거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얼굴 처짐 현상 그리고 주름이 늘어난다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좀 나와 있죠. 우측에 보면은 미국의 스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미국의 스타들의 얼굴들이 대부분 이제 오젬픽을 이제 맞았을 때 비만 치료제를 이제 맞았을 때 얼굴 변화인데 대부분 어떻죠? 지금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 처짐 현상이 좀 나오면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비만 치료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저는 오히려 이게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오젬픽에 관련된 영향으로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비만 치료제니까 네. 맞으면 얼굴에 살이 빠져서 노화가 올 수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이게 노화가 어느 정도 빠르게 좀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오제미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미국에서는 비만 치료제면 딱 두 종목이 있잖아요. 노보노 맞아요. 디스크랑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관련돼서 GLP-약 계열, 이 계열의 점유율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마우스로 좀 제가 조정해서 말씀드리면요. 노란색이 오젬픽이에요. 오젬픽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온 GLP-1 계열의 약품인데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다른 제약사의 약품이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이제 우상하고 있는 게 바로 트리제타이드, 바로 일라릴리에서 만든 GLP-1 계열 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젬픽 관련된 부작용의 효과가 오히려 노보노디스크에게만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일라릴리 쪽으로는 좀 오히려 반사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리고 싶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 오젬픽과 바로 트리제타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차별화된 약품입니다. 차별화된 약품이고요. 물론 이제 트리제타이드가 어느 정도 체중 감소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젬픽 관련된 부분에서 부작용 논란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 벌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앞선 도표 통계 자료에서 나왔다시피 그러면서 트리제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일라릴리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결국은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관련주, 국내에도 있겠죠. 미국의 관련주든지 이쪽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도 특히 비만 치료에도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 바로 일라릴리 관련주를 우리가 좀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글로벌 탑2가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일라이릴리의 주 성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와 관련된 국내 기업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늘 마켓 1타 강사를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감이 오기는 하는데 어떤 종목일 것 같으세요? 말해도 되나요? 말을 해도 돼.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피읍으로 시작하는 네, 그 기업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오늘의 뭐, 마켓 1타 강사. 지난주에 호재가 나왔죠. 워낙 강했잖아요. SK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 상한가를 도달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좀 공략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종목명은요. 세 글자입니다.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워낙 핫했었던 종목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뭘 우리가 좀 주력해서 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일라일릴리 관련주라고 저는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3일 전이죠. 3일 전에 거래 기준으로 이제 3일 전에 SK팜테코 관련된 2조 원 계약 물량이 이제 일라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이와 대표적 직접 연관주인 펩트론이 상한가에 도달했던 모습이 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일라일리와 약효 지속형 관련된 비만 치료제 연내 또는 내년 1분기 안에 기술 이전 검토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코멘트가 임상 1상 전에 만약에 이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알테오젠이 첫 인상했을 때 효과와 같은 시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알테오젠이 임상 1상이 됐을 때 이때 당시 본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20만 원이 돌파했을 당시 그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관련된 부분에서 펩트론은 시총이 상당히 좀 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일라릴리 효과가 있겠죠. SK팜테코 관련된 계약건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추측성이긴 하지만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12월 12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뉴스로 인해서 대량 순매수했고 현재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계나 기관들이 좀 매도가 약간은 나오고 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좀 미비한 수준이라는 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 같다라고 네.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그 뉴스로 인해서 앞서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반사의 이슈로 인해서 사실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어요. 초반에 6% 좀 떴다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지수 연동에서 좀 밀렸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 네. 여기서 뭐 밀려봤자 하루 이틀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매수가 현재가로
좀 진행을 하고요.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정고점이죠. 13만 2천 원 선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 가격을 9만 5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요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전에 정고점 돌파 여부 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펩트론 이전에 정고점 넘어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개장 때 상당히 강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네. 됐는데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없으세요? 네, 오늘 없고요. 내일 네. 좀 진행할 거고요. 오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이 관련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요. 녹색 밴드, 네이버에다 여러분들 신광섭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다가 제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신광섭 주식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만 무방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오늘 왜 없어요? 오늘은 어떡하세요?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내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냥 궁금해서 네.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엠뱅고조 신광섭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